이제는 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대구 달성 사저로 귀향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예상컨대 꽤 많은 지지자들이 이 달성 사저에 모여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아침 먹은 설거지 해놓고 바로 달렸어요. 보고 싶어서, 대통령님 보고 싶어서. 더욱더 건강을 회복하셔서 자유대한민국을 되살리는데 마지막 일정에서 이바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꽤 많은 지지자들이 몰렸던 달성 사저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인근 주민들에게 뭐 180가구 정도 되는 가정집에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삿떡 세트도 저렇게 선물했다라는 얘기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네,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라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통합 지역입니다. 대구시로 이제 통합이 된 도시인데 아마 저기 이제 인근에 뭐 쌍계 1, 2, 쌍계 1이 등등 해서 이제 몇 개 마을이 한 170가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저기 아마 이게 서울에서 준비를 해간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떡 세트를 이제 한 집씩 다 이제 돌리고 왔다는 인사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저기 이사한다는 소식 이후에 하여튼 저 일대가 굉장히 조용한 그 시골 마을이었는데 지금 뭐 매일같이 차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고 저기 제가 알아보니까 저기 어떤 한 카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이후에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매일같이 이렇게 손님들로 아주 넘쳐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한 번씩은 들려보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삿떡을 돌리고 저렇게 갔다는 것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여기를 완전히 이제 본인의 이제 집으로서 완전히 이제 어떤 정착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뭐 남은 여생을 여기서 보내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 달성 군민들이 결국은 본인을 딱딱하게 맞아줘서 왔고 앞으로 대구의 발전 이걸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어떤 면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본인이 뭔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어떤 식이든지 이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물론 본인은 직접 정치에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본인의 측근이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실제로 대구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삼성서울병원 퇴원길에도 혹은 대구 달성 사저에 지지자들이 대략 경찰 추산으로 5,000명 정도 몰렸다고 하는데 정치적 논란 여부, 논란의 인물임을 떠나서 일단 꽤 많은 박 전 대통령 영향력을 행사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삿떡까지 돌린 박 전 대통령인데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요. 그동안 여러 말들이 많았던 사저 구입 비용 25억 원 정도 되는 사저 돈은 누가 됐는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재산 0원입니다. 0원. 빵원입니다. 빵원. 단 한 푼도 없어요. 저랑 강용석 소장님 그리고 우리 유영하 변호사 어마어마하게 본인 사비를 드렸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 뭐 각종 이런 거 관련해서 박지만 회장에게는 단 1원도 받으신 바 없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요. 사저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고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도움받은 게 아니고 제가 차용을 해서 갚아야 될 부분이고 생활하신 부분에서는 이제 가족분들이 계셔서 아마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주실 거고. 유튜브 TV 매일신문 영상을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한번 들려봤는데요. 구장 차장. 네. 일정 부분 유튜브 가로 세로 연구소가 도움을 준 게 맞고 당시 대출에 문제가 있어서 급한 대로 빌렸고 이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갚아 나가고 있다.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다라고 입주하자마자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세연이 그 이번 대선에
이 책을 하나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 책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분야에서 대선 후보들의 책보다도 그게 한동안 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제 그 고향 방문에 이 가세연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역할을 했는데 단순히 그런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금전적으로도 이 사저 구입하는데 이 상당한 자금을 지금 융통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유영아 변호사 얘기로는 이제 본인이 차용을 한 것이고 이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 차차 갚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가세연이 그 집을 사서 박 전 대통령에게 기증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설 변호사님, 이게 사저 비용 일정 부분을 가로세로 연구소가 빌려준 거고, 물론 뭐 가족들이 지금 갚아 나가고 있지만 네. 또 가족들이 저 집 매입비용 말고도 생활비도 뭐 네. 박지만 씨 등이 일단 생활비도 지금 조금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세연이라는 또 이 유튜브 채널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어떤 정치적인 색깔, 뭐 물론 가세연이 그 기존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뮤지컬도 제작을 했었었고, 맞아요. 뭐 책도 제작을 했었었고, 여러 가지 굿즈도 많이 제작해서 많이 판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세연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가세연과 연결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가세연에게도 요구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상업적 목적이나 어떤 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것과는 경계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막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도 어저께도 보았지만은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계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도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또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영하 변호사의 말처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돈이 없으니까 아마 천천히 갚아가는 것을 변제를 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나머지 여생을 편하게 그래도 지내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가족들과 아마 지인들께서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세연이 도움을 줬다. 뭐 실제로 얼마를 도움 줬는지 혹은 차용증 쓰고 빌려주고 변제를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얘기도 조금 드러날 수도 있겠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네. 앞서 저희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사실 가로세로 연구소가 박 전 대통령 사저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게 실제로 저렇게 인근에 본인들 사무실까지 차리면서 뭔가 박 전 대통령 관계가 좀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일찌감치 나왔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또 다시 병원으로 갔던 우리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가세연에서 가장 많은 후원과 지지를 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저 마련에도 실제로 도움을 줬고 또 사저 근처에 저렇게 또 별도 사무실을 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저 강용석 씨가 주도하는 가세연이 앞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지지와 후원, 그다음에 홍보 이런 것들에 이제 주도가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따로 준비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노후를 지내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나 그 자금들, 그런 편의들을 가세연이 중심이 돼서 국민들의 그 순수한 어떤 이런 그 도움들을 모아서 전달하는 건 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보는데, 우리 설 변호사 말씀대로 저 가세연이라는 것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지지와 도움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를 한다든지 또 그것들을 이용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좀 국민들이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 당장 지금 6월달 지방선거에 어디 출마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얘기를 본인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체는 누가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간접적 지지를 후원에 업을 수 있는 우려가 있죠. 또 유영하 변호사 마찬가지로도 아직 본인이 뭐 확실하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그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정말 온전히 진짜 가장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오신 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편안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하에 잘못돼서 정치적인 어떤 이용에 되는 어떤 통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신중한 접근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설주환 변호사님이나 김은식 교수님은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혹시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건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박 전 대통령 측 사정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네. 동생인 박지만 씨나 혹은 다른 옛 참모들, 청와대에 있었던 친박계 인사들의 도움을 가세현 대신 받을 수 없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가족들한테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원래 삼성동에 자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한 6, 70억 정도 됐는데 이제 그걸 팔고 그때 이제 구속이 됐을 때 내곡동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건 한 30억 정도의 이제 내곡동을 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세현이 당시에 이제 이 내곡동 사저를 입찰받기 위해서, 왜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벌금이 있었잖아요. 예. 이 벌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든요. 사면이 돼도 추징금은 납부 안 해도 되지만 벌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납부를 하다 보니까 저게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매를 하기 위해서 가세현이 돈을 모금을 했는데 문제는 다른 이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더 호가를 부르는 바람에 거기에 낙찰이 돼 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 집을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박지만 씨 등은 가족들은 박지만 씨가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 근처에 이제 집을 마련해서 모시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병원 뭐 통원 치료도 네. 뭐 원활하니까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움을 안 받겠다라고 해서 예. 결국 이제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달성 쪽으로 옮기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아마 이제 지금 가세현이 일단 대여 형식으로 해서 저 돈을 빌려줬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쓰신 책이 인세가 거의 뭐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일정 정도 갚아 나갔는데, 문제는 조금의 세금 관계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게 돈을 받으면 뭐 증여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관계는 그렇겠죠.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나온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생활비나 이런 거는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뭐 또 책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또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상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수 유튜버의 도움을 받았다, 이 얘기를 유영하 변호사가 했습니다.